여러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서 이번 달 순수익 500만 원으로 찍혔다면 그 500만 원을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자하면 막막하지만 함께하면 커지는 우리들의 세상. 매일 한 걸음씩 같이 성장하는 이커머스. 안녕하세요, 쭈 대표입니다. 원래 오늘부터 로켓크로스 상품을 소싱하고 발주하고 입고해서 실제로 판매하기까지의 과정을 몇 편에 걸쳐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영상을 먼저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서 이번 달 순수익 500만 원으로 찍혔다면 그 500만 원을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온라인 판매를 2년 반 정도 하면서 가장 늦게 깨달았고, 그래서 초보 셀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장부에 찍힌 순수익과 내가 실제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매출과 수익 숫자만 보고 돈을 쓰기 시작하면 상품은 잘 팔리는데도 사업 자금은 계속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 사업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팔고 마진이 30%면 300만 원이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300만 원이 제 월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본업을 하면서 투잡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상품만 잘 찾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올리면 부수입을 만들 수 있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강의 광고를 보면 이런 문구가 정말 많습니다. 2달 만에 순수익 300만 원, 3달 만에 월수익 500만 원 달성. 물론 실제로 그런 성과를 낸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숫자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초보자가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순수익이 계산상 이익인지 통장에 남아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인지, 그리고 다음 달 재고를 확보한 뒤에도 남은 돈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차이를 몰랐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으로 상품 100개를 사입했다고 해볼게요.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포함해서 개당 도착 원가가 10,000원인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개당 2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포장비, 배송 관련 비용 등을 모두 제외한 최종 순수익률이 3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개를 전부 판매하면 매출은 200만 원이고 계산상 순이익은 마진 30%니까 6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60만 원을 벌었네? 이 돈은 써도 되겠구나. 그런데 상품이 잘 팔려서 노출이 늘고 리뷰가 쌓이고 판매 순위가 올라갔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100개가 아니라 200개가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재고 200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매입 자금은 200만 원이 되겠죠? 지난달 판매가 끝난 뒤 제 통장 안에 들어온 돈은 최소 원금 100만 원과 순수익 60만 원 합쳐 약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음 발주에는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상품은 잘 팔렸고 장부상으로는 60만 원을 벌었는데 재고를 늘리려면 제 돈 40만 원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이건 상품 판매에서 40만 원 적자가 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익은 났지만 성장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운전 자금이 40만 원 부족한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분명 수치상으로는 벌고 있는데 통장에는 꺼낼 쓸 돈이 없고 오히려 발주할 때마다 돈을 더 넣어야 하니까 나는 지금 돈을 버는 건가 잃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매출이 늘면 바로 현금이 쌓이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상품을 주문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출고하고 배대지나 물류를 거쳐 국내에 들어오고 판매한 뒤에는 플랫폼 정산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도 다음 재고는 미리 발주해야 합니다. 품절이 나면 광고와 리뷰를 어렵게 올리는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품, 교환, 불량, 예상보다 높아진 광고비, 보관료 같은 변수도 생깁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처럼 나중에 납부할 돈도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이 나는데 통장 잔액은 부족한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판매량이 빠르게 늘수록 재고도 더 빠르게 늘려야 합니다. 한 상품이 잘 되면 색상이나 옵션을 추가하게 되고 다른 상품도 소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익이 다시 상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저도 대략 1년 반 정도는 벌어들인 돈을 계속 재고에 넣고 필요할 때는 개인 자금도 추가로 투입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순수익이 얼마인가만 보는 것보다 다음 발주비를 내고도 운영할 자금이 남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순이익이 100만 원 생겼다고 해서
100만 원 전부 제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품과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대 절반 정도까지만 꺼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재고, 광고, 반품, 세금, 새로운 상품 테스트를 위한 사업 자금으로 남겨두는 편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판매 데이터가 쌓이고 재주문 주기가 안정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1년차처럼 아직 어떤 상품이 살아남을지 모르는 시기에는 수익 대부분을 다시 사업에 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투자금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재고가 무조건 현금과 똑같은 재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 팔리는 재고는 앞으로 매출을 만들어줄 자산이지만 판매가 멈추면 장기 재고가 되고 가격을 낮춰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제품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고를 늘릴 때도 많이 사면 단가가 싸진다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판매 속도로 몇 달 안에 소진할 수 있는지, 갑자기 경쟁자가 늘어도 판매할 수 있는지, 반품이나 파손 위험은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온라인 상품에도 수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팔리던 상품이 경쟁 상품 등장, 가격 인하, 계절 변화, 정책 변경 때문에 하루아침에 판매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상품에 큰 금액을 몰아서 매출을 만드는 전략을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집중해야 성장 속도가 빠른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성향과 사업 구조에는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벌어주는 상품의 가지수를 늘리는 방식이 저한테는 더 잘 맞습니다. 저는 소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 판매도 함께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채널에서 판매 속도가 느려져도 다른 채널에서 재고를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매출 한번 크게 찍는 것이 아니라 재고가 막히지 않고 현금이 계속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로켓크로스를 새롭게 시작했을 때도 처음부터 큰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노출과 판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매출 대비 광고비를 약 20%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조금 늘었다고 바로 광고를 줄이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약 3개월이 지나면서 자연 판매가 늘었고 전체 매출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모든 상품이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품 경쟁력이나 상세 페이지, 가격, 리뷰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 초기의 이익을 전부 생활비로 가져가기보다 검증된 상품의 재고와 신규 상품 소싱에 다시 투자하면 다음 매출을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광고를 계속 써도 전환이 나오지 않는 상품이라면 무작정 버티시지 마시고 중단 기준도 정해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매출과 순이익만 보지 마시고 통장에 실제로 남는 현금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둘째, 다음 발주비와 광고비, 반품비, 세금을 먼저 남겨둔 뒤에 내가 가져갈 돈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잘 팔린다고 무조건 재고를 크게 늘리지 마시고 판매 속도와 재주문 기간을 기준으로 발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상품별로 매출과 순이익뿐 아니라 현재 재고, 다음 발주 금액, 광고비 비중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을 같이 봐야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출만 커지고 자금이 묶이는 건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번 달에 순이익 500만 원이 찍혔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써버리면 다음 달 상품을 살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화면에 보이는 수익이 전부 내 월급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이익이 현금보다 재고와 성장 자금의 형태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실제로 로켓크로스 상품을 찾는 기준부터 상품 분석, 샘플과 발주, 입고 준비, 판매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어떤 숫자를 보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최대한 솔직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성장하시죠. 지금까지 쭈대표 이커머스 쭈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